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섭입니다. 4.10 총선 이슈 앤 피플에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이슈를 정리하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봤습니다. 총선이 40여일 남짓한 가운데 속속 각 정당들의 공천 후보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당 전권희 익산갑 후보를 모시고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권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권희입니다. 네. 선거운동을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신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보당으로서 선거운동 하시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시민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랄지 또 네. 중앙정치의 환경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또 KCN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배경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매우 절박하고 간절함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익산의 현실이 가파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고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익산 정치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과 유리된 기득권 정치를 일관하겠다. 이런 강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됐는데 지금 한마디로 퇴행과 독선, 오만의 정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전라북도는 지금 윤 정권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되고 있어서 이런 독선적이고 오만한 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앞장서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기득권을 혁파를 해보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어떤 출마의 명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주요 공약들을 내놨는데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공약을 요약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익산이 아시겠지만 한때 호남 3대 도시였고 호남의 관문입니다. 근데 네. 지금 호남 5대 도시로 밀려나 있고 익산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심지어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인구가 27만마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희망, 비전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내세우고 싶은데요. 일단 익산이 먹거리 도시로서 위상을 만들어서 익산의 일자리, 익산의 경제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 문화 관광 도시로서 익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네.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익산이 핵심적인 지금 그 인구 감소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거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 이걸 대표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먹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익산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쌀 생산량 5위에 도농 복합 도시이고요. 또 저희가 식품 산업의 잠재력이 튼튼한 도시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또 하림이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그런 닭 육가공 업체가 있고 또 삼양식품이라는 대표적인 기호식품 라면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농식품에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도시로서의 그런 전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먹거리 엑스포를 유치해서 네. 익산으로 사람들을 좀 모이게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기획으로서 최대의 기호 상품인 라면에 좀 착목해서 라면 축제를, 익사이팅 라면 축제를 개최해서 라면 하면 익산을 떠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익산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익산 지역의 곳곳에 음식 특화주고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익산 시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도심에 예를 들면 뭐 치킨 로드랄지 또 라면 빌리지, 라면 마을이랄지 또 황등의 육회 비빔밥 거리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음식 특화적을 만들어서 전주나 군산으로 많이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익산으로 거의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익산 유입한다면 익산에 관광객이 유입되고 경기 활성화가 돼서 익산이 먹거리 도시로서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여지고요. 생태 관광 도시는 저희가 만경강과 금강을 활용해서 용한 생태 습지를 지방 정원화, 나아가 국가 정원화해서 제2의 순천만 정원을 만들겠다 하는 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청년 도시 문제는 청년 문제는 익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저희 익산이 원광대학교라는 아주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다시 살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익산에 머물 수 있도록 저는 1만 원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청년 수당을 전면적 확대해서 우리 익산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들겠다 하는 것들을 주요하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먹거리 도시, 역사 문화 생태 도시, 그리고 뭐 청년 도시 이 세 가지의 큰 공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건희 후보께서 국회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입법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까? 좀 너무 많아서 사실 네. 하나를 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문제에서 네. 가칭 저는 지방 청년 특별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방 도시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학업 후에 여기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함께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방 청년 특별법이요. 네. 지역에서 가장 풀어야 할 뭐 현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은 정건희 후보가 생각을 하실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가장 궁극적으로는 인구 소멸 문제긴 한데 네. 당면에서는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 상권이 다 붕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폐업과 폐업을 속출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당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좀 느껴져서요. 일단 당면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회생 문제와 네. 지역 상권을 살리는 문제를 우선적 현안으로 좀 제가 다루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익산이 자영업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지금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30%가 넘는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익산 지역 경제가 과연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상권의 몰락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인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긴급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출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가지고 이 대출 이 상환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가게도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적극적 채무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이자 탕감을 포함해서 채무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서민 금융이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기능이 지금 고금리 장사로 많이 돼 있고 시중은행들이 이런 진짜 지방과 서민을 위한 금융 역할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서민 금융을 강화를 해야지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상인들이 공공요금과 이런 각종 사회보험료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이런 상하수도,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좀 해서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익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우선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우리 국가 전체가 지역 소멸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황이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몇십 년 가다 보면은 국가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익산은 인구 감소가 상당히 가파른 지역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화와 저출생 대책,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전건희 후보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소멸 문제와 저출생 문제는 익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하지만 특히 익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함께 좀 지혜를 맞대야 하는데요. 저는 지방 소멸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꾸준히 그리고 집중적인 자원을 투입해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일자리 부족 문제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탈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문제,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돌봄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소멸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 속도를 막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뭐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기업 유치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먹거리 도시, 생태 관광 도시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주거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익산이 그런 게 볼거리가 없다, 뭐 놀거리가 없다 이런 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MZ 세대에 맞는 일자리, 주거,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재정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 지방 경제,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방 재정 문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윤 정부가 특히 지방을 얘기하면서도 역설적인 지방 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재정 교부세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 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좀 확충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익산시가 한 해 1,0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방 교부세만.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를 확충하고 복원해야 하고요.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국가가 지금 10년 동안 좀 조성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조 원 규모인데요. 이걸 대폭적으로 한 10조 원 가까이 늘려서 실질적인 기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아직 기금 매우 약한데요. 한 40억 됩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이 지방 어떤 이런 투자 기금이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해야 하고요. 저출생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성들한테 여성들이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애 낳으라고 출산을 강요해도 출산이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이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타박하는데 청년들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 합니다. 결국은 여성들이 육아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제도가 필요하고요. 청년들도 결혼해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또 아이들 양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실현해야 하고, 또 실제로 함께 여성만이 독방 육아가 아니고 함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남성들이 지금 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네. 실제 휴직이 안 됩니다. 뭐 분위기나 환경이 육아휴직 제도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렇죠. 대목이 있죠. 그래서 실제 회사나 기업에서 이 남성들에게 이 육아 그렇습니다. 휴가직 주기가 예. 굉장히 꺼려운 대목이 있죠. 네. 그래서 여성들만의 육아, 청년들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다음에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소멸화와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공약으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 청년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청년과 관련된 공약 중에서 청년의 1만 원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공약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10,000원으로 해결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급이 가능하겠느냐 이러면 현실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역시 이제 이 재정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겠지만 이런 거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뭔가 저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좀 공약을 내건 한 이때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보여집니다. 청년들 여러 가지 특히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서 좀 추진을 해야 할 문제고 주거 문제는 지금도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몇 군데 시군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화순 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1만 원 주택 공급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이입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순 같은 경우는 화순군이 그런 비어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걸 청년들에게 거의 1만 원에 무상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하고 하고 있다 합니다. 익산도 지금 많은 지금 비어있는 여러 가지 좀 주거나 아파트 공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도를 해서 익산 같은 경우는 정말 파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청년들의 인구 탈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안도 지금 화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네. 기금 조성 방안이 있고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서 현재 청년 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면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당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진보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사회 변혁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히 이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 정당으로 지금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당이 역할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진보당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에 대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건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당 운동을 지금 계속 뭐 거의 평생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보당의 역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경제 성장, 민주주의를 이룩한 아주 세계적으로도 아주 손꼽히는 나라인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한 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고요. 예전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진보당의 주장이 저는 분명히 머지않아서 많은 공감대가 올 것이다 믿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좀 부족하지만 대한정당으로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제3당으로 그러니까 기초단체당을 포함해서 지방의원 21명이 당선돼서 풀뿌리에서부터 좀 대한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익산 시민들도 많은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희 당도 지금 아직은 부족하지만 당연히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양당이 거대한 정당이지만 과연 국민들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느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서민, 소상공인, 농민, 노동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보당 역할이 매우 크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 봐도 민주당 일당으로는 더 이상 익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진보당이 양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어떤 확실한 확신이고 많은 익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역할이 크다. 이런 사일수록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을 하시기에 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양날개로서 진보의 양날개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번 그 4.10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진보당이 참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례 의원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양대 정당의 하나인 이 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이 참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치개혁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의 소중한 이 어떤 그런 옥동자를 죽이면 안 된다, 살려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차선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차선책으로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이 총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에 따라서 저희도 차선책이지만 민주당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비례연합정당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온전한 연동제로 나아가서 정말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치개혁이 돼야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존 제도로만 고집을 해서 유성정당을 대놓고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분명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그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되겠다, 야권은.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작년에 아주 큰 파동을 겪었습니다. 이 새만금 예산을 비롯해서 전북에 유독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전북목이 가능하겠느냐, 전북목 찾아오기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전권희 후보께서를 비롯한 진보당에서는 이 전북 몫을 이 윤 정부 하에서 어떻게 찾아와야 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한 가지 앞서서 이 윤 정권에 대해서 전북 홀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순한 정략적 의도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고립시키고 특히 전북을 고립시켜서 나머지 지역, 영남을 비롯 나머지 지역에 의석을 취하겠다 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매우 불순하고 규탄과 마땅하다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고, 왜 존재감이 없을까? 예전에는 전라북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 보전에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체 전북 도민들의 민심과 지역민들의 민심에 받들어서 온몸을 던지는 헌신과 용기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자리 보전하고 의원 유지하는데, 그것이 또 가능한 지역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이런 경우가 터진 거 아니냐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 국회의원들, 익산 국회의원들은 자리 보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팀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원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동안의 지역 정치의 폐해가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니냐 싶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지역 정치 변화와 함께 정말로 전북과 익산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한 팀으로 싸우는, 일하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원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 하나의 정당 아래에 있는, 정당이 소속되어 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도내에 있지만 원팀이 좀 안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한 정당 소속 의원들도 원팀이 안 되는데 다른 당, 각기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이 더 원팀을 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제가 말하는 원팀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로서 자기가 어떤 자기 의원 유지, 자리 보전이 아니고 전북과 익산을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싸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 용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북 정치권에 실종되어 있다.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바탕하에서 그런 의원들이 당을 넘어서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그런 팀으로 움직이고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원팀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같은 정당이니까 각자 도생에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데 오히려 더 그것이 가능한 집중돼 지역 있다. 정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정당에 같이 섞여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이 원팀을 만드는 데는 더 장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선에서 익산갑에서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힘 아직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공천자로서는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가 이렇게 서로 맞붙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후보, 상대 후보죠. 이 두 후보를 좀 평가해 주시고 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서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이춘석 후보는 이제 치열한 경선을 통과한 후보시죠.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이춘석 후보님은 이제 삼선 의원 출신으로서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는 과연 삼선이면 12년 동안 의정 활동인데요. 과연 10년 의정 활동 측면에서 우리 익산의 추락하는 현실, 익산 정치의 이런 기득권화, 그리고 한국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의문과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익산 시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좀 치열한 본선 대결을 하고 싶고요. 김민석 후보님은 이제 제가 같이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총선에서. 처음 접하시는 후보님이신데 비례대표 시의원을 지내셨고 집권 여당의 후보임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후보로서 섬세한 여성 후보로서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윤석열 정권, 특히 전북을 홀대하고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또 이렇게 검찰 정권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과연 집권 여당 후보로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께 사과하고 반성을 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 결국 익산 시민들은 집권 세력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좀 엄중한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김민석 후보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 좀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 두 후보와 함께 치열하고 멋진 본선을 한번 준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요 정책과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 시민들에게 다짐하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익산 같은 경우는 대거 읍면동이 변동된다는 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익산 현실, 정치권 현실을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간다면 익산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한번 이 상황을 정말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진보 전권위가 한번 선거판을 한번 흔들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익산 시민들께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관성적인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익산의 그동안에 익산을 운영해왔던 책임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이번에 명확한 검증과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또다시
기존의 관행적인 선거가 된다 한다면 과연 익산의 발전과 미래가 있겠나.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 젊고 역동적인 인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익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전권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자 여러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후보의 출마 배경과 주요 정책 그리고 선거 전략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권희 후보가 이번 선거전을 어떻게 펼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0 총선 이슈원 빗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갑 전권희 진보당 후보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